지난 몇 주 사이에 지지율이 2배로 뛰어오르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늘 그 예비 후보 등록했죠? 예, 오전에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민주당의 우선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안팎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 정치인으로서 정치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국가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우리 민주당이 안고 있습니다. 예. 국정농단에 이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이 훼손되어 있고 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야 될 많은 주제들을 우리는 아직 못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의와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우리 시민들과 모든 개인들의 예.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남북의 갈등과 국제 외교 통상적인 위기도 극복을 해내야 합니다. 이건 모든 대선 주자가 풀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다. 그건 뭡니까? 저는 그동안 민주당의 정당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 지도력으로 훈련받아 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또 지난 7년 동안 충청남도라고 하는 지방정부를 이끌어 오면서 예.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통합으로 이끌어야 되는지 또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에 어떠한 활력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충분히 훈련받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의 도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도 기여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도전합니다. 정당 정치 다른 주자들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30년 정당 정치 경력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정당 정치를 해온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바른정당이나 이쪽에 가면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있던데요. 있으실까요? 남경필 지사도 제가 더 오래됐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국회의원은 한 번도 못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 남경필 지사는 국회의원도 5번이나 했고, 네. 경기지사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는 더 좀 낫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그것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각각의 후보자들이 어떻게 정부를 이끌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위로서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그의 리더십과 비전을 놓고 또 판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본선에 네. 가봐야 그건 아는 거고요. 네네. 남경필 지사도 본선에 나갈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 네. 자, 우리 거리의 시민들한테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잠깐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눕시다. 네. 그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해서 엑소인가 누구 닮았다고 해서 요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른 정치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참신한 사람이지, 젊고. 내가 나이가 70 하는데 문재인이 아니야. 안희정이 훨씬 낫지. 요번에요. 나는 안희정 지지할 거예요. 쓸만한 놈이 없잖아요. 소신껏 밀고 가세요. 굉장히 솔직하고 신선하고 지금 현재는 너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어요. 구시대 정치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솔직한 면은 있는데 좀 보수적인 걸 미래를 바라보고 너무 포퓰리즘이라든가 좀 자제를 해서 모든 정치를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수나 진보나 다 어울려서 통합해서 헐뿐 것 같아요. 여남, 야나 다 영호남, 충청도 다 통틀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히 고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중에 대선 후보 나와서 공약이나 더 들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세요. 파이팅! 네. 엑소에 누구 닮았어요? 그냥 충남의 엑소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엑소 멤버가 누구누군지는 혹시 알아요? 다 멤버들 모릅니다. 근데 네. 본인 닮은 사람은 누군지는 알아요? 잘 모릅니다. 아, 그런 걸 알아야 이럴 때 점수를 따죠. 그 엑소라고 하는 그 멤버들을 특정해서가 아니라 말하시는 분들마다 또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중에 누구가 아니고? 예. 그 뒤에 나온 또 어떤 앳된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알겠습니다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죠, 아직. 그렇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게 제일 큰 단점 아닐까요?
이제 경선이 시작되어서 차기 정부를 이끌 도전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리 시민들한테 또 안 지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들었거든요. 미리. 네. 한번 첫 번째 질문 받아봅시다. 지금 저희 나라가 상당히 어지러운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최우선순위로 뭐를 일단 해주시겠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조금 아까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 민주주의 퇴행한 거 회복해야 한다. 경제도 살려야 한다. 남북관계도 풀어야 한다. 전부 다 백화점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청 거리의 시민은 최우선으로 안희정 당신은 뭘 먼저 하겠느냐? 뭘가 먼저입니까? 우선은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역시 이 모든 우리 국가의 과제를 풀어야 될 것도 역시 정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정치는 현실 우리의 과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청년 실업에서부터 지금 산업구조에 몰려있는 만업구조 개편에서부터 또 중국과 미국의 압력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외교 노선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과제를 정치가 풀어야 합니다. 이 정치는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치 리더십과 의회의 의회 지도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 그러나 현재 대통령과 의회의 정치 지도력이 이 우리가 풀어야 될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해법도 또 합의안도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가장 위기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 더 나은 합의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선 정치가 대한민국의 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이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합의된 정치적 리더십에 입각해서 우리는 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지 일자리 고갈이 문제라든지 노인 빈곤과 아동 빈곤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시대적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합니다. 각종 정책 과제를 정치의 제대로 된 작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예비후보 등록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도 화염병 짱돌 들고 많이 싸워봤다. 정당 정치하면서 비타협도 투쟁도 많이 해봤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현실을 많이 봤다. 그래서 나는 대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대연정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대연정 제안이 떠올라서 그때는 한나라당하고 대연정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바로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질문이 들어오는 게 그럼 새누리당하고도 대연정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현재의 헌법 체제 내에서 현재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여소야대 의회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위는 총통이 아닙니다. 네. 행정부와 정부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재정과 입법 문제는 역시 의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 정부를 이끄는 이 헌법의 명령은 총리를 의회에서 인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회에서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총리를 인준하지 않으면 내각 구성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은 대통령 좀 잘할 테니 의회에 협조해 주십시오. 의회가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식의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이 취지대로 얘기한다면 의회의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와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 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연히 민주당의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의회의 다수파와 과반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상의할 것입니다. 연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 대자를 붙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과제를 놓고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원내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연정의 파트너를 구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석수가 지금 두 번째로 많은 당이 새누리당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새누리당하고도 연정하겠다는 거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건 의회의 지도자들과 좀 상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본인의 생각은요. 새누리당도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의회의 지도부는 누구든 우리가 공통의 국가의 과제와 개혁의 과제에 합의한다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협, 절충 좋지만 적폐청산은 어디 갔느냐?
당연히 그 연정의 파트너는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차기 정부가 이루어야 될 민주주의와 정의의 수립이라고 하는 과제에 동의하는 다수파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당연합니다. 그건. 그런 점에서 그런 새로운 개혁의 조치에 그것을 반하는 연정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극히 논리적인 얘기인데 네. 새누리당도 그런 개혁에 동의한다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우회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따라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탄핵 과정에 새누리당 출신들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탄핵에 가담했지 않았습니까? 찬성표를 던졌죠. 그렇죠. 예. 예,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에 합의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모두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장차로 이제 민주당의 대표들이 의회의 과반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좀 더 많은 판단과 논의들을 좀 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 분명하게 할 수 없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중요한 가장 갈등, 중요한 국가개혁의 과제를 놓고 가장 안정적 다수를 형성하기 위해서 원내에서 저는 논의되기를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의 원내와 의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들이 국가개혁 과제와 국민의 요구에 가장 안정적 다수를 형성할 수 있다면 예. 저는 그 과반 가장 안정적인 세력과 함께 연정을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하고만 합쳐도 안정 과반은 되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어떤 기존의 여야 구도에서 나는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야당을 상존시켜서는 의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장 반대 진영의 사람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국가의 목표를 합의할 때라야만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렇고 현재의 국회법상에서 야당이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와 재뿌리기를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정치처럼 강행한다면 예. 그건 작동 불가능한 국회가 됩니다. 예. 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연정이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무조건 안 돼. 당신은 무조건 야당해. 이러고 자세는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안희정 지사가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중도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중도 통합이라는 표현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와 개혁을 해낼 수 있는 길이라 한다면 의회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최대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요. 지금, 예. 아무튼 그런 네, 의미에서 네, 네. 그게 어떤 본인만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동시에 지금의 국면이 이른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이 워낙 팽배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나서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정권 교체의 대상인 새누리당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갉아먹는 걸 수도 있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그 연정은 왜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겠습니까? 대통령의 리더십과 의회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국가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이 정치는 답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이것이 엄연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구조 내에서 새로운 개혁 조치에 대한 합의들을 얻어내야 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이 얘기가 가장 현실적 개혁을 향한 제안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요구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그 촛불 광장의 국민들의 요구를 단 한 걸음이라도 전진시키기 위한 저의 노력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현재의 의회제도와 그리고 대통령의 예. 이 제한된 리더십 사이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엉켜버린 정치와 그 정쟁의 구조에 또 빠지게 됐습니다. 광화문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현실로 만들어서라도 그렇습니다. 안정적 다수 의석 또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게 있으니까 어쨌든 누구라든지 대화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런 어떤 안 지사의 그 노선이 대선 본선에 가면 아마 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경선을 통과하는 데는
그런 노선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촛불광장에는 지난번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럼요. 이미 국민들은 여야와 자기가 누구를 지난번 선거에서 지지했던 것과 상관없이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의를 향해서 촛불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정치는 현실의 대한민국이 지금 풀어야 될 위기와 개혁의 과제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 정치의 리더십을 형성해야 합니다. 예. 대통령 한 분이 개혁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이 그 다음 날부터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네. 경선에는 뭐 당원 대의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본인이 직접 연락해서 네. 자기 주민등록번호 밝히고 적극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희정 지사한테 표를 던져야만 경선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저의 이 가장 현실적인 개혁에 대한 또한 개혁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가장 많은 국민들이 저는 지지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럴까요? 네. 혹시 본선에 나오면 내가 한 표 찍어줄 테지만 내가 일부러 전화까지 해서 등록해가지고 그건 좀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 회절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제가 회절하고 변절했다면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제가 그렇게 지낼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제 30년 정당 정치인으로서의 제 원칙과 소신의 삶을 담보로 예.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저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의 두 번째 질문 받아봅니다. 우리 안 지사님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제시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책을 좀 내달라 이런 질문입니다. 예, 먼저 경제와 시장 경제의 가장 큰 주역들은 기업인들입니다. 또 성실하고 우수한 노동력으로 훈련받은 국민 노동력입니다. 예. 또한 이것과 함께 세계를 향한 우리의 넓은 교역 시장의 확보입니다. 이 틀 속에서 우리는 현재까지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기업가들의 도전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구조 하에서 기업의 도전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 이 기업의 도전과 창의를 통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창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경제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들의 이 창업과 도전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에 입각할 때라야만 창업이 일어납니다. 예. 더 이상 옛날 미국, 일본 거 카피에다가 싼 임금으로 잘 만들어서 수출하던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R&D 개혁 조치들과 대학의 연구 역량, 과학기술계의 장기적 연구 역량을 지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R&D 19조 원에 이르는 국가 R&D 자금을 OECD 국가로 보면 국가 R&D 자금으로 보면 거의 탑 클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러한 R&D 자금이 기업가들의 창업과 도전의 가장 기본 힘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이 기업가들의 창의와 도전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또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70년대, 80년대 메이드 인 코리아 제조업 한국의 노동으로부터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 시장에 걸맞는 국민 노동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에서의 임금의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예. 새로운 임금 양극화를 극복을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네, 이런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서라야만 저는 우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와 소득을 안겨주었던 기존의 일자리가 이제 세계적 경쟁력을 잃고 그 예, 산업들이
하나 둘씩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 해운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이 산업 구조 조정을 우리는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수종 갱신을 위해서 우리는 일정한 고난과 희생과 시련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업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많은 우리들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에 예. 우리들은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좀 더 튼튼한 이 구조조정에 뒷받침을 해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환기의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도전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게 또 역시 이게 그러니까 불공정한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과학기술 R&D 투자의 실질화, 산업구조 조정, 그리고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너무 백화점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한 가지 정책을 가지고 문제를 한 방에 풀 수 있습니까? 결국은 다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것은 매우 종합적입니다. 당장에 피부에 난 어떤 그 뽀들가지 하나를 당장 짜서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체질을 지금 변화시켜야 되는 일입니다. 예. 이 체질 전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저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좁은 문, 대기업과 본사와 공무원과 현재의 일자리에서 그나마의 좋은 일자리를 향해서 우리 모두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자리를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끊임없이 그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그 자기 산업적 구조의 한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자리의 기회는 더욱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대규모적인 산업 구조 조정과 혁신을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들과 참여들을 우리는 촉구해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좀 구체적인 다른 대선 주자들과의 비교 이런 질문들 좀 던질 텐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방금 이런 그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이재명 시장과의 약간의 이 논쟁입니다. 이재명 시장 약간의 뭐 기본수당 비슷한 기본소득 비슷한 제도에 대해서 공짜바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논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논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좀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언론들이 그렇게 떼어다 붙여서 싸움을 아주 붙여놓은 겁니다. 네. 예.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과 제가 주장하는 복지제도의 재설계와 복지국가를 향한 우리의 혁신 조치들은 좀 다른 차원의 논의들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는 AI 시대라거나 투자를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정보통신 시대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자리 자체를 통해서 소득 배분이 안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소득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 논의입니다. 예, 예.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복지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예. 현재 이 복지재정과 복지전달 체계 그리고 복지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정비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하는 데 속에서 재원칙을 세울 때 네. 모든 복지재정과 복지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께는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 복지정책을 통해서 소득 배분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좋다. 그리고요. 다만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인 빈곤 문제와 그리고 이미 근로능력이 형성되기 전에 아동 빈곤 문제와 그리고 절대적으로 일반 근로능력과 경제시장에서 참여를 할 수 없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그 사회적 절대 약자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지 재정과 제도를 좀 설계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들에 대한 수당과 각종 지원 제도는 우선순위로 치면 또 복지제도 설계라는 철학과 원칙으로 볼 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뿐만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분께는 반드시 근로능력과 연계되어진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라는 저의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님의 주장과 제 논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소득제라는 제도적 설계의 취지로 보면은
이게 같은 평행선에서 충돌할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네. 근데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자리 복지가 기본 원칙이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의 일자리 시장의 구조가 워낙 비정규직이 많고 임시직이 많고 고용이 불안하고 실업수당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몇십만 원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임금 시장의 양극화와 그리고 동일노동같이 동일임금제도를 실천을 위한 제도라거나 구직과 전업을 향한 노동 재교육과 연계되어지는 지원 정책들을 펴야.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정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 그 정책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개수로 치면 예. 일자리 개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가고 싶은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젊은이들에게는 스펙 쌓아서 대기업을 가거나 공무원 되는 길 외에는 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현실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켜진다면 기본적으로 동일노동같이 동일임금이 대기업이라거나 수직결화된 중소기업까지 산업별로 그 임금 협상이 적용되려면 그것은 또한 민주주의적인 합의의 결과입니다. 예.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맞아요. 내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조합과 민주주의적인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해서 보장할지에 대해서 더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구조조정기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함으로써 기업들의 M&A와 한계 기업의 빠른 처분과 예. 그리고 새로운 투자를 원활하게 만들므로써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얻고자 했던 법입니다. 이걸 1년 11개월 만에 노동 착취를 하라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네, 예. 자, 그럼 이 합의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와 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은 사용자들대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예. 또 우리들 노동 착취를 당했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반대 투쟁을 하는 이 극단적 대립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안 풀립니다. 네. 거기서 대타협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노사 대타협? 예. 근데 그러기에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동의 힘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걸 강화하기 위한 우리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재정 크기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소득의 대체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언론에서들 표현하시는데 예. 넘지 못할 벽이라는 생각을 한 적 없습니다. 저는 도전자로서 똑같은 모든 도전자입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문재인 전 대표님도 이제 다 후보가 물론입니다. 되기 위해서 예. 도전하시는 입장인데 후보들 간의 경쟁과 후보들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리더십을 누가 보여드리느냐의 문제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래전 전부터 대한민국의 이 낡은 국가운영 체제와 민주주의 리더십을 바꿔야 합니다. 예. 정부주도형 국가운영 시스템과 관주도형 경제정책과 이러한 옛날 방식의 국가운영 체제로부터 우리는 정부를 이끄는 방법, 의회와 행정부가 협업을 하는 방법,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협치를 이뤄내는 민주주의 리더십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 아까부터 강조가 되신 대목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저의 이 도전과 저의 소신, 저의 비전이 이 시대의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소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는 바로 그런 점에서 의회와 행정부와 시민 참여의 새로운 룰을 모른다? 그걸 실천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가장 큰 차별점이 뭡니까? 문재인 후보와 본인의 차별점. 딱 보더라도 문재인하고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점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자기 소신을 누군가와의 차이점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소신과 비전 자체로 좀 평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왜 제 소신을 문재인 대표 제가 그분의 소신을 파악하면 얼마나 파악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을 비교해서 제 소신을 설명하라고 하면 저는 정말 난감합니다. 저는 제 소신대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아니 문제에겐 이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각각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문재인에게 하지. 없는 이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정당 정치인으로서 오랜 동안 정당 정치를 지켜왔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가장 정당 정치 과정에서 훈련받아왔고 또한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에 이 분열을 막고 민주당의 통합과 야권 진영의 통합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예, 예. 그런 저의 노력들은 또 저만이 자랑할 수 있는 저의 정당 이력이고 저의 또한 삶의 이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부터 강조하고 계신 협치, 대화, 타협, 대연정 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뭐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그걸 또 기본으로 하는 권력구조의 개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헌도 이제 우리가 협치의 정신을 더 만들기 위한 어떤 그 개헌의 주제도 있습니다만 예. 어떤 제도이든 민주주의가 협치의 정신, 즉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사실을 정당과 정부의 주자들이 받아들일 때라야만 협치는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헌법 체제 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좀 개편해서 이 호남 영남 지역구도에 기반한 거대 양당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다당제가 되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정을 해야 되고 당연히 대화 협상 타협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안 나와서 우리 지역 소외돼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5천만 명의 공익과 국가 이익을 대표해야 될 대통령을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안 나와서 우리 지역 발전 안 됐다고 얘기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오랫동안 중앙 집권화된 국가 체제 내에서 서울과 중앙 집권화된 그 권력을 어느 지역이 그 권력을 배출했느냐에 따라서 지역적인 차별이 이루어졌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의 정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중대선거구를 통해서 영남에서도 복수로 호남에서도 복수로 야당 여당이 당선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저는 더 본질적으로 이 중앙집권 체제를 해체해서 자치분권 시대로 가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지역 발전과 지역 차별의 문제를 지방 정부한테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도 공약하고 계시죠? 그것은 이제 균형 발전의 차원입니다. 인서울이라고 하는 현재 인서울이 아니면 모두가 루저가 된다고 믿는 이 젊은이들의 이 믿음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로 표현되어지는 이 중앙집권 시대로부터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분권 시대로 넘어가자고 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치분권형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는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그것은 특히나 국회에서 좀 더 논의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 논의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본인의 뭐 지금 또 딱 하나의 가장 원론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가장 민주주의 원리를 보면 의원 내각제가 제일 민주주의 대정치에서는 이상적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수준의 의회의 권력과 행정부를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헌법 체제 내에서도 이 협치를 위한 노력들을 우선 좀 하자. 저는 제안드리고 현재 개헌특위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논의 과정에서 자치분권 헌법, 의회의 권력, 권력구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논의 과정에 저도 그 논의 과정을 지켜볼 계획입니다. 네. 반기문 전 총장 갑작스러운 사퇴. 그로 인해서 제일 득을 볼 사람 중에 하나로 안희정 지사를 꼽는데 동의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같은 충청 출신이라 뭐 이런 이야기. 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후보군에 비해서 좀
제일 좀 중도형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수혜자라고 꼽는데 동의 못하세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충청도에서 충청도 출신의 대통령을 희망하고 있는 많은 충청도민 여러분들께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사퇴를 하셨으니 이제 충청도 출신은 이제 안희정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반사 이익을 얻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런 건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을 떠나서 예. 그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저희 소신이 준비되어 있을 때라야만 저는 알겠습니다. 지지를 받는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중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도가 아닙니다. 네, 네. 새로운 민주당과 새로운 진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음. 지난 20세기의 그 진보 보수 진영의 이 진영 싸움으로는 현실의 국민들의 고통과 이 위기를 알겠습니다. 풀 수 없어서 저는 새로운 진보와 민주당을 제안하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기반에 두되 네. 방법은 협치를 통해 하겠다. 그럼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민주주의자로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초만 마지막 인사 말씀 하시죠. 예, CBS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관용 선생님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시대의 교체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 박정희 대통령 또한 40대 기술은 이래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력에 큰 변화를 겪어오지 못했습니다. 저의 도전은 지난 86세대로서 60항쟁 헌법을 만들었던 그 청년 학생이 30년 뒤에 이제 50대의 장년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이 위기 앞에 대한민국을 이끌어보겠다는 젊은 도전입니다. 저의 도전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 함께 만났습니다. 30년 정당 정치 경력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정당 정치를 해온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뭐 바른정당이나 이쪽에 가면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있던데요. 있으실까요? 남경필 지사도 제가 더 오래됐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국회의원은 한 번도 못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 남경필 지사는 국회의원도 5번이나 했고 네. 경기지사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는 더 조금 낫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그것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각각의 후보자들이 어떻게 정부를 이끌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위로서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그의 리더십과 비전을 놓고 또 판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본선에 네. 가봐야 그건 아는 거고요. 네네. 남경필 지사도 본선에 나갈지 아직 모르는 거니까. 네. 자, 우리 거리의 시민들한테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잠깐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눕시다. 네. 저기 그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해서 엑소인가 누구 닮았다고 해서 요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바른 정치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참신한 사람이지, 젊고. 내가 나이가 70 하는데 문재인이 아니야. 안희정이 훨씬 낫지. 요번에요. 나는 안희정 지지할 거예요. 뭐 쓸만한 놈이 없잖아요. 소신껏 밀고 가세요. 굉장히 솔직하고 신선하고 지금 현재는 너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어요. 구시대 정치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솔직한 면은 있는데 좀 보수적인 걸 미래를 바라보고 너무 포퓰리즘이라든가 좀 자제를 해서 모든 정치를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보수나 진보나 다 어울려서 통합해서 헐뿐 같아요. 연남 뭐 야나 다 영호남 충청도 다 통틀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히 고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중에 대선 후보 나와서 공약이 무수히 많은 과제를 정치가 풀어야 합니다. 이 정치는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치 리더십과 의회의 의회 지도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 그러나 현재 대통령과 의회의 정치 지도력이 이 우리가 풀어야 될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해법도 또 합의안도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가장 위기입니다.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
더 나은 합의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선 정치가 대한민국의 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이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합의된 정치적 리더십에 입각해서 우리는 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지 일자리 고갈이 문제라든지 노인 빈곤과 아동 빈곤이 문제라든지 이러한 시대적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합니다. 각종 정책 과제를 정치의 제대로 된 작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예비후보 등록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나도 화염병 짱돌 들고 많이 싸워봤다. 정당 정치하면서 비타협도 투쟁도 많이 해봤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현실을 많이 봤다. 그래서 나는 대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대연정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대연정 제안이 떠올라서 그때는 한나라당하고 대연정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바로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질문이 들어오는 게 그럼 새누리당하고도 대연정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현재의 헌법 체제 내에서 현재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여소야대 의회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위는 총통이 아닙니다. 네. 행정부와 정부를 이끄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재정과 입법 문제는 역시 의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 정부를 이끄는 이 헌법의 명령은 총리를 의회에서 인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회에서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가 총리를 인준하지 않으면 내각 구성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은 대통령 좀 잘할 테니 의회 협조해 주십시오. 의회가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식의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헌법이 취지대로 얘기한다면 의회의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와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 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연히 민주당의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의회의 다수파와 과반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상의할 것입니다. 연정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거기 대자를 붙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과제를 놓고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원내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연정의 파트너를 구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석수가 지금 두 번째로 많은 당이 새누리당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새누리당하고도 연정하겠다는 거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건 의회의 지도자들과 좀 상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본인의 생각은요. 새누리당도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의회의 지도부는 누구든 우리가 공통의 국가의 과제와 개혁의 과제에 합의한다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협, 절충 좋지만 적폐청산은 어디 갔느냐? 당연히 그 연정의 파트너는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차기 정부가 이루어야 될 민주주의와 정의의 수립이라고 하는 과제에 동의하는 다수파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새로운 개혁의 조치에 그것을 반하는 연정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극히 논리적인 얘기인데 네. 새누리당도 그런 개혁에 동의한다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의회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따라온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탄핵 과정에 새누리당 출신들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탄핵에 가담했지 않았습니까? 찬성표를 던졌죠. 그렇죠. 예.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에 합의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모두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지난 몇 주 사이에 지지율이 2배로 뛰어오르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늘 그 예비 후보 등록했죠? 예, 오전에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민주당의 우선 대선 후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안팎에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당 정치인으로서 정치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국가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우리 민주당이 안고 있습니다. 예. 국정농단에 이어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이 훼손되어 있고 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야 될 많은 주제들을 우리는 아직 못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의와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우리 시민들과 모든
개인들의 예. 자유와 인권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남북의 갈등과 국제 외교 통상적인 위기도 극복을 해내야 합니다. 이건 뭐 모든 대선 주자가 풀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다. 그건 뭡니까? 저는 그동안 민주당의 정당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 지도력으로 훈련받아 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또 지난 7년 동안 충청남도라고 하는 지방정부를 이끌어 오면서 예.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통합으로 이끌어야 되는지, 또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에 어떠한 활력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충분히 훈련받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의 도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도 기여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도전합니다. 정당 정치 다른 주자들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더 들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세요. 파이팅! 네. 엑소에 누구 닮았어요? 그냥 충남의 엑소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엑소 멤버가 누구누군지는 혹시 알아요? 다 멤버들 모릅니다. 근데 네. 본인 닮은 사람은 누군지는 알아요? 잘 모릅니다. 아, 그런 걸 알아야 이럴 때 점수를 따죠. 그 엑소라고 하는 그 멤버들을 특정해서가 아니라 말하시는 분들마다 또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중에 누구가 아니고? 예. 아, 그 뒤에 나온 또 어떤 앳된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알겠습니다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죠, 아직. 그렇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게 제일 큰 단점 아닐까요? 이제 경선이 시작되어서 차기 정부를 이끌 도전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리 시민들한테 또 안 지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들었거든요, 미리. 네. 한번 첫 번째 질문 받아봅시다. 지금 저희 나라가 상당히 어지러운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최우선순위로 뭐를 일단 해주시겠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조금 아까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 민주주의 퇴행한 거 회복해야 한다. 경제도 살려야 한다. 뭐 남북관계도 풀어야 한다. 뭐 전부 다 백화점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청 거리의 시민은 최우선으로 안희정 당신은 뭘 먼저 하겠느냐? 뭘가 먼저입니까? 우선은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역시 이 모든 우리 국가의 과제를 풀어야 될 것도 역시 정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정치는 현실 우리의 과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청년 실업에서부터 지금 산업구조에 몰려있는 만학구조 개편에서부터 또 중국과 미국의 압력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외교 노선에 이르기까지